저는 이제 고재도 있고요. 현재 이제 구글 디벨롭 익스퍼트로 이제 웹 분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GDG라고 구글 디벨로퍼 그룹에 이제 코리아 웹테크 운영을 하고 있고, 표준 프레임워크 오픈 커뮤니티 리더로 활동하고 있고, 이제 앵글러 JS 시작한 앵글러 JS라는 책을 집필했어요. 위키북스에 나오는데 지금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무색하죠. 그리고 현재는 비트파인더라는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 주로 이제 백엔드랑 프론트엔드를 두 개 다 이제 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 강의는 먼저 이제 원래 그 커리큘럼이 거기 어디죠? 저기 여러분들이 보셨던 데에서 나왔던 거와 좀 다르게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웬만하면 익스프레스를 다 이제 설명을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이 시간이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되게 하다 보니까 되게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가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좀 설명은 빨리 건너뛰고 코드랩이니까 빠르게 좀 뭔가 만들어 보는 거를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인터넷이 안 된다고 들었던 게 약간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뭔가 설치를 막 하고 진행을 해야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약간 걱정이 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주로 이제 앵글러.js 위주로 설명이랑 좀 앵글러.js를 실제 만들어 보는 거에 좀 더 집중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앱은 사실 투두이스트라는 앱 혹시 써보신 분 계세요? 있나요?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좀 따서 좀 최대한 흡사하게 만들어 보려고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투두앱 하면 너무 제가 투두앱 너무 많이 설명해서 제가 더 이상 하기 싫어가지고 그래도 조금 더 복잡한 걸 해보자 라고 해서 약간 어드밴스 투두앱인데 이걸 전체를 구현을 하려면 진짜 오늘 안에 절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거의 좀 핵심 주요한 기능을 앵글러랑 익스프레스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이게 뭐 프로젝트의 목록을 보여줘서 이 프로젝트를 누르면 해당 프로젝트 투두에만 보인다. 인박스를 누르면 전체 투두가 할 일들이 보인다. 뭐 이 정도고 이제 투두를 애드 태스크하면 얘는 약간 이렇게 태스크를 애드를 보여주는데 그냥 편집을 할 수도 있어요. 보여주는 화면에서 그런 부분들 좀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노드.js를 한번 처음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노드.js에 대해서 많이는 아니라도 좀 접해보시는 거. 이거 안 되시는 거구나. 다른 분이 노드.js 오늘 처음 들으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좀 더 할 일이 많아지고 그런데요.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노드.js는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크롬에는 사실 이제 V8 엔진이 있는데 그런 V8 엔진이 탑재된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코드 작성하면 걔를 그냥 실행시켜 주거든요. 근데 좀 기존에 있는 그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 사실은 자바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다른 언어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많아요. 이게 또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트다 보니까. 근데 노드.js는 뭔가 이제 시스템 레벨로, 그러니까 커널 OS 레벨에 있는 리소스를 더 갖다 쓸 수 있는데 그 리소스를 갖다 쓸 때 논블러킹 IO 모델을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코드가 리소스에 접근할 때 멈추는 게 아니라 리소스를 갖고 오는 거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코드를 바로 실행시켜버리고 IO가 발생하는 부분이 다 넘블러킹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뭔가 이벤트 드리븐 방식으로 넘블러킹이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특정한 파일이 다 받아졌다 아니면 소켓이 뭐 열렸다 이런 이벤트를 받았을 때 뭔가 프로그램하는 방식으로 이벤트 드리븐 방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서버 사이드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V8 엔진 위에 올라져 있고 IO가 강한 어플리케이션에 IO가 되게 인텐시브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때 용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노드.js는 이제 노드.js를 설치하면 npm이라는 게 같이 설치되거든요. 그래서 노드의 패키지에 관리할 수 있는 npm이랑 시스템이 설치가 되는데 이 npm을 이용하면 다양한 노드의 라이브러리들을 어떻게 보면 쉽게 패키지들을 설치하거나 배포할 수가 있어요. 한 개씩 보면은 우선 여러분들 PC에 노드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이게 노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어떠한 CS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노드가 설치 안 되신 분들은 꼭 노드.js 설치하시고 노드.js 설치가 됐다고 가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드.js를 이용해서 간단한 HTTP 서버를 만들면 이거는 실제 노드.js 홈페이지에 가보면 있는 코드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한번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고 진행할게요. 노드.js를 이용하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컨스트는 에크가스크립트 5부터 나오는데 그냥 이 상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이거를 bar 키워드 이용해서 그냥 var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냥 var로 변수를 성했다 치고 require를 이용을 하면 이 HTTP 모드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근데 노드.js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모듈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HTTP 모듈인데 별다른 노드.js만 설치되면 같이 설치되는 패키지예요. 그래서 HTTP를 require 하겠다 하면 이 HTTP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여기 변수에 할당됩니다. 그런 다음에 호스트 네임과 포트를 각각 할당하고 그냥 HTTP에 이제 create 서버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얘는 람다인데 어떻게 보면 익명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인데 인자가 리퀘스트 리스폰스로 되는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서버가 완료됐을 때 뭐 이게 뭔가 요청이 들어오면 이 안에 있는 부분들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함수가 실행이 되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함수를 선언만 했잖아요. 이거를 선언만 했지 여기서 호출하지 않잖아요. 이 노드.js 안에 HTTP 크리에이트 서버가 뭔가 요청이 왔을 때 이게 호출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리스판스에 어떻게 보내겠다라고 설정하면 그리고 서버에 포트를 엽니다. 그러면 서버 포트가 열리고 제대로 뜨면 이 콘솔 로그가 또 찍히죠. 왜냐하면 여기로 람다 함수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여러분들 한번 구동을 해보면 서버가 띄어지면서 이게 콘솔에 찍히고 요청이 오면은 헬로 월드가 화면에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노드.js 이용하면 몇 줄 안 되는 걸로 HTTP 서버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뭐 그러면은 이제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왜 익스프레스.js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HTTP 모듈만 이용해서도 다 만들 수 있다고 하면요. 그렇고요. 이제 비동기 서버 비동기 처리 방식에 보면 아까 전에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동기 세상이 보시면 이 회색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IO가 걸리는 1이라고 볼게요. 예를 들어 어떠한 뭐 1부터 10까지 더하다가 그거를 파일로 기록한다. 그러면 IO가 발생하죠. 근데 비동기면 IO 처리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뭔가 컴퓨테이션 하는 거랑 같이 동기로 일어나니까 바로 기다리게 되죠. 그 다음에 뭐 기록한 다음에 그 합친 값의 평균을 구한다. 평균 구하는 게 여기서 실행되고 이렇게 뭔가 기다리면서 실행을 하게 돼요. 하지만 비동기로 가면은 여기서 덧셈을 하고 평균을 구하는 게 거의 쭉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파일을 기록하라고 나뉘잖아요. 근데 파일을 기록하라는 게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비동기적으로. 그런 다음에 파일이 입력하는 게 끝나면 그 다음 코드 부분을 여기를 콜백 같은 걸 처리했어요. 파일이 뭔가 라이트하는 게 끝나면 뭘 하겠다라는 걸 이벤트로 하면 여기서 이게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 흐름이 이렇게 IO랑 거의 컴퓨테이션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를 이제 비동기 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충 이해되셨죠? 그래서 노드.js를 하게 되면 거의 이런 거를 뭔가 이벤트를 받아서 뭔가 함수를 호출하게 하는 컬러 패턴을 거의 많이 작성해요. 뭐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로 뭐 앵글러.js든 뭐 그냥 jQuery를 썼을 때 AJAX 호출하잖아요. 그때가 딱 이렇게 비동기 처리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뿐만이 아니죠.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도 그건 약간 좀 이상하네요. 거의
IO로 호출하는 게 이제 HTTP의 호출이니까 그때가 아마 이 예제를 좀 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사용자가 뭔가 서버 요청을 날리고 그 서버 요청하는 동안에 뭔가 이렇게 멈추지 않죠. 계속 브라우저의 스크립트 시행이 되죠. 그리고 이게 그 노드.js를 설명한 자료에서 갖고 온 건데요. 이 노드.js 서버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사용자 A랑 B가 뭐 요청 각각 날렸다고 할게요. 근데 노드.js 내부에는 이 이벤트 루프라는 게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요청이 이렇게 오면 이 요청을 처리를 할 때 뭔가 핸들 리퀘스트라는 뭔가 기능을 수행하죠. 근데 그런과 동시에 뭔가 데이터베이스라는 DB에 저장을 하는 IO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 여기를 처리하고 이거를 DB에 저장하는 게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저장이 끝나면 뭘 처리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도 보시면 핸들 요청 이 IO가 이 앞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요청을 하면 요청이 처리되기 끝나기 A 요청이 처리를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B 요청도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요청을 계속 받으면서 그거에 리퀘스트를 처리한가 하고 IO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음 요청도 계속 받으면서 그리고 또 이 IO가 끝났을 때 뭔가 DB에 저장이 끝났다면서 그걸 받아서 이벤트를 받아가지고 요청을 완료시키면서 하게 돼요. 그래서 이벤트가 쭉 돌면서 어떻게 보면은 서버 요청을 받고 IO가 되고 그 이벤트 IO 이벤트가 끝났을 때 다시 받아가지고 서버 응답을 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드.js를 처음 하시면 이 리콰이어가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 커먼JS라고 들어보셨어요? 커먼JS라는 게 있고 리콰이어JS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로 코딩을 할 때 혼자서 코딩을 하지 않잖아요. 대체로 뭐 여러 명이 코딩하잖아요. 나는 A라는 거를 만들고 친구는 B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A 스크립트를 만들고 B 스크립트를 만드는데 JS 파일을 만드는데 내가 만드는 함수에 뭔가 바하고 A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친구가 다른 동료가 만드는 자바스크립트에도 바하고 A라고 만들었어요. 그 두 개를 브라우저에 다 스크립트를 로드를 하면 마지막에 했던 게 전역 변수 다 바하면 그냥 전역 변수잖아요. 앞에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죠. 뭐 직각 구축 패턴이라 가지고 이렇게 함수를 가로로 묶은다, 함수로 묶은 다음에 스코프를 걔를 바로 실행시켜 버리면서 전역을 노출을 안 하게 하는 방식도 있고 이거를 근데 내가 그 친구 거에 뭔가 기능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친구 거의 기능을 불러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뭔가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게 리콰이어JS나 커먼JS라는 뭐 스펙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리콰이어JS는 뭔가 이게 디파인이라는 거 하고 그 안에 나는 얘를 디파인하겠다라고 해놓고 이 이름을 디파인하는 걸 갖고 리콰이어하면 불러들이는데 이 커먼JS는 이렇게 모듈.export를 통해서 이 로고.js 이 안에가 얘가 브라우저가 아니라 노드.js 안에서 하면 얘를 우리가 로고라고 해도 얘가 전역이 아니에요. 얘가 전역이 아니라 이 로고.js 안에서만 쓰게 되고 노드.js 전체 어플리케이션에서 쓰고 싶으면 이렇게 익스포트를 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쓰겠다라고 리콰이어하고 좀 로고.js라고 그 경로를 해주면 이 경로에 있는 파일을 읽어서 실제 파일 읽는 거 아니에요. 노드.js가 알아서 읽어주죠. 읽어서 이 로고가 이 로고라는 이 펑션이 이렇게 갖다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하나의 뭔가 유틸되는 두 개의 파일, 세 개의 파일이 있어요. 근데 이 로고 index.js는 이 로고를 리콰이어해요. 얘가 얘 디펜던시에 있는 건데 얘를 읽어오는 거죠. 이렇게 읽어오면서 이 로고를 가져다 쓰는데 여기서 보시면 류를 하기 때문에 이 펑션 인스턴스가 다시 익스포트하죠. 소문자로 불러. 그러니까 근데 이 main.js에서는 이 util이라는 폴더를 하게 됩니다.
그냥 좀 utils랑 폴더를 하면 알아서 이 index.js에 있는 거를 임포트해요. 불러오는 걸 어떻게 보면 불러오면서 이 util은 즉 이 로고 자체가 됩니다. 이 로고 이 익스포트 자체가 돼요. 그래서 export.로고를 했기 때문에 util.로고를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계속 뭔가 모듈을 만들고 모듈 로드하고 계속 이럴 거거든요. 실습 때. 그래서 이 니카이어에 쓰는 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뭔가 내가 뭘 선언하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파일을 선언해서 익스포트를 하고 있고 어떤 기능을 그거를 어떻게 불러오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거를 파일 하나 다 만들 수 있어요. 얘를 만들고 그 다음 이거를 밑에 줬고 얘를 여기 한 파일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얘를 쪼갠 거예요. 뭔가 컴포넌트 단위로 뭔가 기능 단위로 쪼갠 다음에 얘를 다른 쪽에서 어떻게 불러올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결론은. 그래서 근데 이 폴더 단위로 뭔가 불러올 때는 보시면 이렇게 폴더를 불러올 때는 거기 index.js를 넣어요. 그걸 index.js를 읽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 그냥 main.js에서 우리가 로거에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컨스트럭터 함수, 생성자 함수를 불러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서 생성자 함수 얘를 바로 불러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아시는데 말 안 하면 되죠? 그냥 여기서 슬래시하고 로고.js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받아온 util이라는 게 util은 즉 바로 이 로고 행성자 함수가 바로 되죠. 그러면 여기서 util.로고 하면은 동작이 안 나죠? new util을 해놓고 행성자 함수를 인스턴스화 시킨 다음에 걔의 인스턴스가 프로토타입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해서 호출을 해야지 되는 거죠. 이건 다 아시죠? 이 프로토타입이랑 이런 건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듈 로딩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하면 얘는 절대 상대 경로로 파일을 로드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폴더를 하면 그 폴더에 있는 index.js를 로드하고 폴더를 안 하고 직접 이렇게 점하고 확장자가 있으면 그 확장자 파일을 직접 로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폴더를 로딩할 때는 인덱스를 찾는다 라는 거 아셔야 되고 또 여기서 이렇게 경로가 안 들어가고요. 그냥 이렇게 경로 없이 요청할 수가 있어요. 경로 없이 이름만 요청을 하거나 똑같아요. 파일을 요청하면 경로가 없으면 무조건 모듈즈 폴더에서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드.js가 파일을 로드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막 어떤 거는 점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파일명을 쓸 리는 없죠. 거의 폴더명만 그냥 써요. 뭐 예를 들면 express.js, express 혹은 뭐 sequelize 혹은 뭐 디버그 뭐 다양한 뭐 이런 것들을 읽어야 할 때 얘는 전부 다 어디서 읽냐면 모드라는 폴더에서 읽는다. 그리고 파일 경로를 주면은 그 파일 경로에 있는 익스포트 한 것들을 우리가 가져다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npm과 package.js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pm과 package.js 여러분들이 노드 프로젝트 하면 무조건 package.js 파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package.js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얘가 매니페스트라 같은 건데 뭐 메타데이터라는 거, 이 프로젝트에 대한 메타데이터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자바 프로젝트를 했으면 뭐 pom.xml 같은 거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뭐 스칼라로 했으면 뭐 빌드.m 파일 있죠, SVT 파일들 그런 것도 있고 노드로 하면 거의 package.js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package.js는 이 노드 프로젝트에 대한 거를 기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름은 뭐고 이 프로젝트의 어선은 누구고 얘가 프라이빗한가 아니면 얘 버전 어떤가 이 노드 프로젝트가 사용하는 다른 노드 패키지는 뭔가 하고 디펜던시가 이렇게 기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이따가 실습을 해보면서 직접 해볼 거니까
이렇게 있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외부 우리가 쓰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이 세상에 있는 다 많은 노드 패키지 프로젝트들을 가져다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때 쓰는 툴이 이게 npm이에요. 그래서 노드를 설치하면 npm 같이 설치가 되는데 이때 npm 인스톨을 하고 이 G라는 글로벌이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 전역으로 설치되니까 거의 뭐 여러분들이 OS 레벨에다가 뭔가 설치를 하겠다라고 할 때 이걸 쓰게 돼 거의. 예를 들면 그런트나 보어나 뭐 다양한 툴들이 있거든요. 노드.js 툴들이. 근데 얘를 커맨드 라인 명령으로 바로 실행시킬 때 거의 글로벌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모카라는 테스트 프레임워크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것도 글로벌로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그런트라는 빌드를 관리해주는 게 있는데 걔도 글로벌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익스프레스 프로젝트를 제너레이트 해주는 툴도 있는데 그것도 글로벌로 설치해가지고 익스프레스 JS 프로젝트에 빠르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글로벌 설치할 수 있고 이 지역 모드 설치가 실제 하나 여러분들이 쓰는 프로젝트에 노드 모드 패키지 설치를 할 때 쓰게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익스프레스를 여러분들이 쓰는 프로젝트에 익스프레스 쓰겠다 하면 npm install 익스프레스 하면 그게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할 때 뭔가 이 npm 사이트를 가거나 막 찾아요. 나는 무슨 노드 패키지 프로젝트 모드를 갖다 쓰지? 뭐 이제 구매를 들어가는 거죠. 뭐 시장에 가가지고 좋은 상품 있나 보고 이 패키지 괜찮겠다 하면 npm 인스톨을 설치하고 그럴 수 있어요. 요즘에 그 npm 인스톨로 이 노드 패키지 매니지먼트인데 얘가 근데 노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앵글러.js는 노드.js 프로젝트가 아니잖아요. 근데 앵글러.js도 npm 인스톨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노드 모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자바스크립트 이제는 노드 패키지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자바스크립트 패키지를 관리하는 수준으로 거의 모든 라이브러리를 다 있고 뭐 부트스트랩도 있고 그걸 통해 설치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번에 이제 클라이언트 설치를 할 때 이제 보어라는 툴을 이용할 거예요. 노드.js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뭔가 약간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자바스크립트 특화돼가지고 뭔가 설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쓰는 법도 똑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익스프레스를 한번 간단히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얘를 한번 돌려볼까요? 일단 익스프레스 JS를 만들 때 방식이 여러 개가 있겠는데 예를 들면 뭐 샘플 노드 프로젝트라는 거 하나를 만들게요. 그러면 샘플 노드 프로젝트를 먼저 얘를 노드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이니셜라이즈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 npm 이렇게 치게 되시면 뭔가 이렇게 노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뭔가 이름을 작성해 달라. 근데 뭐 디폴트로 이 폴더명이 그대로 가져요. 그리고 버전 누르고 뭔가 설명을 디스크립션을 달라. 그러면은 뭐 샘플 프로젝트라고 하고 엔트리 포인트 얘를 이제 npm이라는 걸 스타트라고 뭐 이렇게 하면 엔트리 포인트 지정할 수 있는데 엔트리 포인트는 없고 뭐 테스트 커맨드가 뭐냐 git 레파지토리가 뭐냐 예를 들면 키워드를 나중에 npm에서 저희가 뭔가 검색할 수 있거든요. 키워드가 뭐냐 뭐 이거에 대한 저장은 뭐냐 라이센스는 뭐냐 라고 누르면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 이 package.json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진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package.js 안에 어떻게 있는지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네임 있고 버전 있고 디스크립션 있고 이 스크립트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이 스크립트 부분이
보시면 저희가 npm하고 테스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이 부분 이렇게 에러로 보시면 이렇게 찍히죠. 그래서 이 스크립트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저희가 여기 뭐 npm start하고 뭐 node 뭐 app.js 이러면 app.js가 npm start하면 node app.js라는 그 쉘 스크립트 실행이 되면서 그냥 뭐 그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 npm을 설치해야 되는데 얘가 npm 인스톨 익스프레스 이렇게 하시면 익스프레스 패키지가 설치가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패키지에 디펜던시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하면 설치가 되는데 얘를 이 패키지.js니 우리 샘플로드라고 만든 이 프로젝트가 익스프레스를 지금 쓰겠다고 지금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제 디펜던시가 생기는 건데 이 디펜던시 추가를 이 패키지.js에다가 같이 써달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이브라는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이브를 하게 되면 실제 익스프레스를 다운받게 되고 익스프레스 다운받으면서 세이브를 줬기 때문에 패키지.js 보시면 디펜던시 이렇게 익스프레스 이런 게 자동으로 추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여기까지 해보신 거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다 계속 기다리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익스프레스 설치하고 이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고 있는데 패키지.js는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간단한 app.js라는 파일 하나 만들게요. app.js라는 파일에다가 저희가 이 express.js를 쓰겠다라고 아까 저희 require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express라고 하게 되면 이 express 파일을 이 express를 쓰는 거를 로드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익스프레스를 보시면 익스프레스를 실행을 하게 되면 실제 익스프레스를 인스턴스가 딱 떨어져요. 그러면서 저희가 뭔가 빨리 하기 위해서 이거 그냥 테스트를 하면 이 익스프레스를 쓰는데 이 아까 전에 저희 우리가 크리에이트 서버 하면 함수 하나 넣었잖아요. 노드.js 그러면 모든 요청이 오면 그 함수가 다 호출이 돼요. 근데 익스프레스.js는 이렇게 get http get 메서드로 루트로서 접근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라우터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우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노드.js로 딱 짝이 되면 H서버는 다 똑같아요. 리슨하고. 근데 그때는 함수 하나에 다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막 복잡하게 막 해야 되는데 얘는 그걸 좀 더 편하게 해주는 여러 기능들을 제공해 줘요. 예를 들면 이렇게 라우팅을 한다든가 하는 기능인데 좀 더 이제 뒤에 장표로서 더 설명하고 이 부분들을 볼게요. 그러면은 add이라는 express.js에 get이라는 http 메서드로 루트로서 요청을 하면 이 함수가 호출되는데 이 함수를 호출을 저희가 시키는 게 아니죠. 익스프레스가 이거 호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http 요청으로 루트 get 메서드 와야지만 이 함수가 실행돼요. 그때 익스프레스가 리퀘스트라고 리스판스에 대한 객체를 저희한테 줘요. 그러면은 저희가 사용자가 요청 보내는 거가 어떻게 대하는지의 정보가 여기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응답을 어떻게 주겠다라는 거를 리스판스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리스판스에 send라는 걸 통하면 이 텍스트가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HTTP 응답으로 보내는 거죠. 보내고 이렇게 저희가 뭔가 앱을 작성을 했고 얘를 어떠한 포트로 기술하겠다라고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양한 툴을 쓰실 텐데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면 좀 인텔리센스라고 해서 뭔가 얘가 뭔가 좀 더 지능적으로 뭔가 이때는 이걸 하고 저건 이때는 이걸 하고라는 거를 뭔가 저희한테 코멘트를 줘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치하려면 보시면 JS-compute.js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얘가 이렇게 뭔가 제시의 파일 만들라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이 파일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필요 없고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터미널에서 하이킹스하고 보시면 이렇게 익스프레스 노드를 뭔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타입스크립트인데 하여튼 그거는 다 모르셔도 되고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뭔가 이 타입 정보를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익스프레스라는 걸 저희가 하면 메소드가 뭐가 있고 얘가 무슨 메소드의 아이규먼트를 어떻게 줘야 되고 알고 싶잖아요. 안 그러면 이 앱이라는 건데 앱에 대체 무슨 메소드가 있는지 절대 모르거든요. 아니면 그냥 문서 가서 봐야 돼요. 근데 얘가 이런 것들을 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런 걸 제시를 해줘요. 어떻게 제시해 주냐면 이 JS 컴피그를 설정하고 뭔가 타이핑을 넣어주면은 얘가 이 타이핑 정보를 읽어가지고 이 익스프레스에 어떠한 메서드랑 뭐가 있는지를 알려주거든요. 저는 지금 방금 노드를 설치한 거고 익스프레스 타입을 이렇게 추가하면 이 타이핑스는 이 타입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있는데 보시면 이게 타입스크립트인데 그냥 인터페이스만 디스크립션 한 거예요. 그래서 익스프레스는 무슨 메소드가 있고 뭐가 있는지 다 여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볼 필요 없이 여기서 이렇게 하고 보시면 계산 안 되네. 리슨이 되네요. 보시면 여기에 리슨에 포트 넘버를 주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호스트 넘버를 주고 호스트 넘버는 물음표니까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는 의미고 얘는 스트링을 줘야 되고 포트는 넘버 타입이니까 숫자를 줘야 되고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리스너라는 펑션은 콜백 함수를 줄 수도 있다라는 걸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넘겨보면서 지금 다양한 아이규먼트들에 대한 뭔가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시는 분들은 뭐 아실 수도 있고 지금 한번 써보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타이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익스프레스만 아니라 뭐 테스트할 때 전부 다 이런 타이핑을 막 설치할 거예요. 그럼 제가 뭐 이상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타입에 대한 걸 얘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이 서버를 한번 띄워볼게요. 여러분들이 얘는 이제 터미널을 바로 이렇게 가서 볼 수 있으니까 노드하고 앱.js를 실행시키면 보면 이그젠플 앱 리스닝 포트 1000번 이렇게 뜨죠. 그래서 3000번에 가서 3000번을 보시면 헬로 월드가 찍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노드.js는 노드하고 이 특정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누르면 런타임 그냥 자바스크립트를 실행만 시키는 거예요. 실행시키는데 이 파일이 실행이 되죠. 실행이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익스프레스를 보시면 얘가 경로가 없죠. 이름만 있으니까 노드 모듈즈에 익스프레스 찾겠죠. 여기서 여기 보시면
그걸 찾겠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말에 의하면 당연히 index.js가 있겠죠. 왜냐하면 폴더니까. 저희가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노드 모듈지 밑에서 이렇게 찾는 거고. 그래서 index.js를 보면 얘는 익스포트를 하죠. 근데 자기 상대 경로니까 자기에서 lib에 익스프레스라는 거를 다시 그냥 어떻게 보면 바이피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익스프레스라는 걸 안에 여기서 또 자기가 쓰는 것도 이렇게 익스프레스 내부에 안에 있는 것도 쫙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익스프레소를 만들고 이게 C3 다가 아니죠. 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할 게 엄청 많은데 빨리 익스프레스에 대한 이론을 빨리 끝내고 저희가 빨리 만들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한번 봤고요. 익스프레스가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봐볼게요. 우리가 익스프레스가 뭔지 간단하게 한번 시작해 봤으니까 익스프레스는 아까 우리가 봤던 라우팅 외에도 미드웨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익스프레스 네 가지 주요 기능이 있는데 이제 미드웨어랑 라우팅 그리고 리퀘스트 리스폰스 그게 이 리퀘스트 리스폰스 개체가 노드.js에서도 있어요. 그냥 서버 우리가 노드.js HTTP 모듈에도 있는 건데 얘를 확장을 했어요. 얘가.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개발자들이 다른 개발자를 위해서도 또 확장할 수 있는 뭔가 프레임워크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뷰라는 걸 통해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 기능을 해요. 여러분들 JSP를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JSP가 이제 자바에서의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잖아요. 근데 JSP도 똑같이 뭔가 거기에 템플릿 언어가 있죠. JSP에 맞는. 그래서 그 템플릿 언어에서 서버에서 JSP를 여러분 작성하면 얘가 브라우저는 그 HTML 문법만 인식하지 JSP 태그를 인식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서버에서 그 JSP 태그를 이용해가지고 HTML 만들어가지고 그 서빙하는 것처럼 얘도 EJS나 다양한 템플릿 엔진을 이용해서 HTML을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서 브라우저한테 제공해요. 그러면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 대한 얘기예요. 얘는. 왜냐면 이따 앵귤러.js에서도 또 템플릿이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앵귤러.js의 템플릿은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의 그 템플릿 렌더링 엔진이 있는 거고 노드.js는 서버에서 HTML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에서 HTML을 그 서버에서 EJB의 템플릿으로 HTML 만든 거를 받아서 앵귤러가 다시 별도의 클라이언트에서 또 템플릿을 계속 만들어요. 꼭 왜 두 번 해야 되냐? 두 번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앵귤러.js 안 쓰고 이 EJB만 갖고 옛날 JSP 코딩 하듯이 할 수 있어요. 서버 사이드 렌더. 근데 앵귤러를 이용해서 뭔가 그러면 서버에서 렌더하니까 뭔가 개인 요청 무조건 가야 돼요. 가고 응답이 와서 브라우저에 깜빡거리면서 리프레시가 되는 거죠. 근데 앵귤러에서 서버 사이드에서 렌더링 하면은 서버 사이드 템플릿 쓰면은 브라우저가 뭐 깜빡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돔이 그냥 돔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얘는 서버 사이드에서 돔을 만들지는 않고 돔은 브라우저에서 만드는 거니까 서버 사이드는 그냥 HTML 그 그냥 텍스트만 조합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트링만 조합하는 거고 브라우저에서는 돔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익스프레스는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미드웨어랑 라우팅이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봐보도록 할게요. 익스프레스에서의 미드웨어는 여기 보시면 이 코드에 보시면 여기에 이 부분이 미드웨어예요. 그래서 익스프레스는 앱.user하고 펑션을 하나 주면은 미드웨어 하나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미드웨어는 모든 요청에 반응을 해요.
모든 요청이 가능해요. 근데 얘가 아까 우리가 저기 HTTP 서버 만들 때 크리에이트 서버하고 펑션을 넣었잖아요. 그럼 걔는 미드웨어냐? 미드웨어의 기능 특징 중 하나가 뭔가 미드웨어가 이제 스택으로 이렇게 쌓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에서 필터 혹시 아시죠? 필터 혹시 아나요? 서블렛 필터라는 게 있는데 필터로 체인을 거는 것처럼 미드웨어도 이렇게 체인을 걸어요. 그러니까 미드웨어 1번, 2번, 3번 놓으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대로 호출돼요. 그래서 미드웨어 스택이라 부르는데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나 뭐 브라우저나 모바일 앱이나 어디서든 HTTP 요청이 걸려요. 그럼 노드의 HTTP 서버 모듈이 먼저 받아서 얘를 이 이스프레스한테 전달해요. 이 리퀘스트를 어떻게 하라 안 하고. 이스프레스가 얘를 받는데 얘가 뭔가 쌓여있는 그 미드웨어 스택들대로 뭔가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를 노드.js 서버한테 모델을 다시 전달해주면 결국은 얘가 리스폰스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단에는 완전 백단에는 뭐 다 TCP의 HTTP인데 그거를 어차피 그 OS에서 처리를 하지만 그거를 한번 노드.js가 감쌌고 그걸 감싼 거 위에 익스프레스가 한 번 더 감쌌고 그 위에 여러분들 앱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만든 앱들이 이 미드웨어를 등록을 이렇게 여러 개를 해놓으면 이걸 똑같이 3개 해놓으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각 미드웨어가 호출이 되면서 뭔가 체인을 걸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예를 들면 간단하게 정적인 파일을 호스팅하는 서버의 미드웨어 스택이 로고 미드웨어, 뭐 파일을 보내는 미드웨어, 사고공사 처리 미드웨어라는 3개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로고라는 미드를 등록을 해놓으면 얘는 무조건 호출되겠죠. 그런데 그리고 얘도 무조건 호출되죠. 파일을 보내니까. URL 경로가 파일의 경로랑 동일시하다고 가정했을 때 근데 만약에 해당 파일이 없어요. 그때는 사고사를 보내주는 미드웨어를 등록해놔서 뭔가 익셉션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순서대로 호출되게 안 하고. 그래서 이게 간단한 그 아까 봤던 파일 처리한 미드웨어의 얘기인데 보시면 로그 미드웨어를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청과 응답이 올 때마다 로그를 찍어요. 그 다음에 이 넥스트를 호출하면서 다음 미드웨어를 호출하게 됩니다. 근데 다음 미드웨어 호출할 때는 이 파일 패스를 이 패스라는 거는 이것도 노드.js가 제공해주는 모듈인데요. 예를 들면 윈도우랑 리눅스랑 파일 경로에 대한 게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들을 지가 알아서 각 OS에 맞춰서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알아서 패스를 리졸브를 해줘요. 그런 것들을 패스 조인 누르면 현재 이것도 노드.js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준 현재 워킹 디렉토리의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얘랑 스태틱이라는 거에 리퀘스트 URL을 하면 이 URL에 이 3개를 조합으로 실제 파일을 찾아요. 파일 패스를 찾죠. 그런 다음에 그 파일을 그냥 스태틱 파일이 정보가 있냐 라고 봐서 없으면 다음 호출해요. 그러면 사공사가 떨어지고 예외를 가지고 호출하면 사공사가 떨어지고 만약에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파일을 그냥 리스판스에 샌드를 보내요. 그러면은 그 파일이 브라우저한테 전송이 되겠죠. 멀티파트로. 그리고 근데 없어요. 파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 넥스트 호출했기 때문에 여기에 호출돼서 사공사 파일이 그러니까 파일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폴더다 라고 해가지고 얘가 호출돼요. 그래서 미드웨어가 지금 하나, 둘, 3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스택이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요청이 이렇게 순서대로 가져요. 근데 어떨 때는 이렇게 가고 어떨 때는 이렇게 갔다가 얘로 가서 사공사로 가는 거를 이 넥스트를 가지고 제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근데 이 미드웨어가 우리가 직접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다른 사람들이 미드웨어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배포해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되게 많은데 바디파서라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내가 제이슨이면 우리는 그냥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맨날 제이슨 오브젝트 만드는 거를 매번 여러분들이 내 요청만 하니까 다 적으면 불편하잖아요.
걔가 바디 파스라는 모듈은 뭐냐면 요청을 했는데 걔가 뭐 억셉트 타입이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의 컨텐츠 타입이 뭐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이면 얘는 제이슨 요청이니까 바디에 있는 게 제이슨이다. 그래서 얘를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지가 알아서 바꿔줘가지고 리퀘스트에 전달할 때 리퀘스트 바디가 스트링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로 바꿔주는 미드웨어가 바디 파스예요. 그런 것들을 제공했는데 이런 것들을 유지해놓고 쓰겠다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한번 더 적용해서 볼 거고요. 얘는 아까 봤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그냥 얘가 스태틱하고 스태틱 패스를 하면은 그냥 이 스태틱에 있는 모든 요청에 여기를 타서 아까 했던 거랑 동일한 방식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익스프레스 내부에서. 그러니까 익스프레스 점 스태틱 하면은 미드웨어가 함수예요, 함수. 그 미드웨어 함수가 여기에 전달돼서 이걸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nuse nUse면은 여러 미드웨어들을 여기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유즈에서 하면서 미드웨어를 쓴다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렇고 다음으로 이제 라우팅에 대해서 볼 건데 라우팅은 앞에서도 간단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HTTP 익스프레스의 앱에 get이나 post나 push나 delete HTTP 메서드랑 동일한 메서드를 이용해서 라우팅에 대한 거를 우리가 기술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올리비아라고 요청을 get으로 보내면 얘가 타는 거죠. 그 외에는 전부 다 이 미드웨어가 타니까 다 404예요. 맞죠? 그래서 올리비아라고 온 거 외에는 다 404로 처리가 되고 올리비아라고 요청이 URL 패스거든요. URL 패스가 얘랑 맞으면 그리고 HTTP 메서드 두 개가 맞으면 이 요청을 핸들하는 함수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팅은 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데 여기 보면 이 URL에 뭐 여러분들이 앵글러나 거의 뭐 스프링이나 다른 걸 써도 거의 이 표기법을 많이 쓰죠. 얘가 어떻게 보면은 URL 패스 파라미터예요. URL 패스를 얘를 파라미터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유저스하고 1, 유저스 2, 유저스 3 보면은 이 유저 아이디라는 게 패스 파라미터로 이렇게 접근이 가능해져요. 얘랑 부합이 되면. 그런데 여기에는 또 정규 표현식도 쓸 수가 있어요. 정규 표현식 써가지고 유저스 밑에 얘는 이게 숫자죠. 숫자들이 오면은 다 숫자로 오겠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라우팅 설정하는 것도 있고 밑에서 보시면 이 스태틱 파일을 아까 했던 거를 라우팅에 적용한 건데 여기 보시면 유저 앱의 API 라우터가 보시면 이 API 라우터라는 거를 따로 빼가지고 처리를 해요. 근데 저희가 이 라우터라는 모듈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어드밴스 투드앱 만들면서 이렇게 앱.get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뭔가 라우터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미니멀한 어플리케이션 익스프레스 어플리케이션을 되게 여러 개 잘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스프레스는 보시면 미드웨어랑 라우팅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기능을 제공하잖아요. 근데 얘를 되게 소규모한 단위의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개 쪼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뭔가 사용자에 대한 정보만 라우팅해주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만 라우팅해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두 개를 쪼글 하나 소규모 프로젝트를 째고 얘를 큰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이렇게 가져다 쓰는 방식으로 뭔가 기능 단위로 뭔가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따가 저희는 같이 해볼 거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익스프레스 렌더링 뷰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그냥 이건 되게 간단해요. 그냥 앱에 뷰 엔진을 EJS로 하겠다라고 세팅하고 이 EJS 이 뷰에 만약에 이렇게 패스파는 뷰에 대한 폴더가 어딘지 EJS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리스판스의 렌더를 인덱스로 하면 얘가
엔진이 EJS니까 index.ejs를 뷰 폴더 밑에서 찾아요. 그런 다음에 걔를 템플릿 엔진이 이렇게 실행이 돼요. 근데 여기에 뭔가 파라미터를 같이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모델 뷰 패턴에 여러분들이 뭐 스프링 MVC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뷰에다가 모델을 전달을 하면은 이제 실제 우리가 바라보는 HTML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때 모델을 여기다 같이 전달을 하면서 뷰에서 그 모델 접근해가지고 뭔가 다이나믹하게 렌더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따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EJ 템플릿 엔진은 이런 식의 이렇게 생겼고요. 똑같죠. 근데 여기에 그냥 이렇게 쓰면은 얘가 모델의 앱 타이틀이라는 속성에 접근하는 거예요. 모델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객체니까 이 객체의 앱 타이틀이라는 속성에 접근해서 얘를 이렇게 바인딩 해가지고 화면에 HTML 만들어서 뿌려주겠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 인덱스에다가 여기에 만약에 이 앱 타이틀이라는 게 여기 같이 객체로 전달했으면 여기서 그 텍스트가 보이죠. 그리고 똑같이 여기서 보이고 또 여기에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뭔가 익스프레션을 기술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이 몇 년도인지를 기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new 데이터는 현재 날짜가 나오죠. 현재 시간이 나오고 get full year 하면은 뭐 2016년 이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하키라이 2016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서 앱 버전, 앱 네임을 기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익스프레스에서 또 하나가 이게 다른 EJS를 이렇게 불러올 수 있어요. 이게 템플릿의 거의 주요 기능인데 앵귤러.js에서도 다른 템플릿을 불러올 수 있는 것처럼 JSP에서도 뭐 인클루드 이용해가지고 불러올 수 있잖아요. 얘도 똑같이 이렇게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인클루드 해가지고 유저 위젯 이러면 유저 위젯 EJS 파일이 이 내용을 이렇게 불러와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저에 있는 목록만큼 루프 돌면서 이 유저 위젯에 있는 내용이 여기 이렇게 리스트 아이템처럼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리하는데 앵귤러에서도 똑같이 포라는 걸 쓰는데 이 포이치를 문을 돌려서 이렇게 뭔가 자바스크립트 서버 사이드에서도 아예 HTML 렌더링해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EJS 이용하면 JSP 하는 것처럼.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꽤 많이 지났으니까 한 10분만 좀 쉬었다가 바로 거의 이제 투두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